병실 창문 너머로 늦봄의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빠를 바라보며 숨죽인 채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번에는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과거로 돌아왔어도 결국 아빠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일까? 왜 하필 이때로 돌아온 걸까? 차라리 아빠가 쓰러지기 전이면 아빠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서진은 한 번 더 아빠와 이별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째 의식 없는 채로 누워있던 윤 사장이 그 순간 기적처럼 눈을 떴다. 깜박이는 눈동자가 서진을 찾았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진아. 아빠? 서진은 눈물이 차올라 손을 덥석 잡았다. 윤창호 사장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강하고 단단해진 느낌. 내 딸, 뭔가 달라졌구나. 아빠, 나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민호도, 그리고 아빠도. 제가 지킬 거예요. 윤 대표는 서진에게 부탁해 자신의 유언장을 집행해줄 변호사를 불렀다. 몰래 변호사에게 지시해두었던 유언장을 다시 썼다. 사회 환원을 준비하던 재산 전부를 이제는 오직 딸 서진에게. 이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말라고 자신을 말릴 법한데 딸이 너무나 덤덤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주는 걸 보고 쓸쓸히 미소 지었다.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다. 다시 의식을 잃은 것이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서진은 병실에서 아버지 윤창호의 곁을 지켰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호흡기에 맞춰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며 서진은 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다. 아빠, 이번엔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섰다. 서진아.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버님, 유언장을 새로 쓰셨다던데 사실이야? 서진은 짧게 미소 지으며 무심한 듯 답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네. 과거라면 그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추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서진은 달랐다. 도연은 차갑게 식은 아내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늘 자신만 바라보던 눈빛이 사라지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잠시 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나도 같이 왔어. 얼굴 상한 거 봐. 정말 속상하다. 라희였다. 도연과 함께 들어서는 모습에 서진의 시선이 차갑게 흔들렸다. 과거에도 라희는 도연 씨랑 같이 가겠다며 항상 같이 왔었다. 그땐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보니 노림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라희야, 와줘서 고마워. 서진은 애써 태연하게 웃었지만 목소리 끝이 서늘하게 떨렸다. 라희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기류를 감지했지만 특유의 연기력으로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다. 아직 둘 사이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서진은 둘이 호텔 침대에서 뒹굴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배신감과 모욕감. 서진은 오직 민호에게만 다정했다. 보호자용 침대에서 잠든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곁에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어둠을 버틸 힘이 생겼다. 며칠 뒤 시어머니 최영숙의 호출을 받고 서진은 시댁으로 향했다. 영숙은 무당이 점지했다는 말까지 꺼내며 은근히 떠봤다.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고쳤다지? 그 돈 한서그룹에 투자해야지. 그래야 민호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야. 어차피 그룹은 민호 거가 되지 않겠니? 서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어머니, 그런 얘기 제 앞에서 꺼내지 마세요. 서진의 기억은 6년 전으로 돌아갔다. 민호를 제왕절개로 낳아야 했을 때 영숙은 무당이 준 날짜에 맞추라며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수술 3일 전 양수가 터져 응급 상황이 왔다. 병원으로 가려던 순간 영숙은 집으로 와 서진을 방에 가둬버렸다.
3일만 참아라. 그래야 아이가 큰 복을 타고 난다. 어머니, 양수 터지면 24시간 안에 아이를 낳아야 해요.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옛날엔 양수 터져도 며칠 참다 낳기도 했어. 다 너와 내 손주를 위한 일이다. 조금만 참아라. 서진아, 그때 도현이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서진과 민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민호를 낳고 영숙은 서진에게 사과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서진에게 정말 끔찍하고도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 후로 서진은 시댁문 앞에만 가도 호흡이 가빠지고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정도였다. 그 지옥 같은 기억, 자신과 아기가 모두 위험했던 순간을 떠올린 서진은 치를 떨었다. 그때 우리 죽을 뻔한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호를 내세워 한서그룹 욕심을 채우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다 민호를 위해서였다. 라며 변명했다. 그러나 서진은 더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걸려온 병원 전화. 윤 대표님이 위독하세요. 서진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딸 행복해져라. 그렇게 눈을 감았다. 서진은 오열했다. 아버지를 2번이나 잃는 고통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장례식은 사람이 북적북적했다. 한서그룹의 사돈이자 윤광실업의 기둥이었던 서진의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외국에서 출장 중이던 서진의 시아버지 강태식 회장도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에 참석했다. 윤창호 사장이 유언장을 고친 게 그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나 윤창호는 전 재산과 윤광실업의 모든 지분을 장녀 윤서진에게 상속한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윤창호 회장이 가진 지분은 곧 회사의 절반 이상이었다. 즉, 유언 한 장으로 서진은 단숨에 윤광실업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도현과 영숙, 라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태식 회장의 얼굴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굳게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서진은 굳은 결심으로 눈을 빛냈다. 윤광실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는 전문 경영인을 찾기 시작했다. 아빠의 마지막 유언. 절대 예전처럼 뺏기지 않겠어. 며칠 후 유언 집행 변호사를 만나러 간 자리. 서진은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키는 훤칠했고 잘 재단된 짙은 네이비 정장이 그의 날렵한 체격을 감쌌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차갑고 도시적인 기운이 강하게 풍겨왔다. 변호사가 서진 쪽을 바라보며 소개했다. 이쪽은 제 로스쿨 동기 차재혁입니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지금은 경영 쪽에서 활동 중이에요. 해외 MBA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죠. 재혁은 짧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차재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표정은 냉정하고 무뚝뚝했지만 마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서진은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 차갑게만 보이는데 이상하게 따뜻하다. 윤서진입니다. 서진은 차분히 이름을 밝히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서진 씨, 윤광실업을 다시 세울 거라면 차재혁 같은 인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재혁의 눈빛이 서진을 향했다.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전해졌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짧은 인사였을 뿐인데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복수와 재기의 길 위에서 운명 같은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다.